본격적인 시계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을 앞서기 전에 우리는 시계열 전처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시계열 전처리라 함은 굉장히 방대한 범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서 이때까지 다루었던 데이터와 달리 실제로 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계열 전처리라기보단 시간 데이터 처리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스몰 데이터 또는 빅 데이터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클렌징하고 탐색해서 시각함으로써 데이터의 패턴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린 지금 데이터의 전처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계학습과 같은 알고리즘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면 알고리즘은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정교한 데이터의 패턴을 직접 찾게 되고 우린 그것을 간접적으로 그 패턴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 실제 알고리즘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의 모델링 과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실제로 방대한 시계열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꽤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실습 시간으로 실제 시계열 데이터 전처리, 즉 시계열의 처리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실습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열 처리, 타임 시리즈 프로세싱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살짝 보았던 시계열 데이터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가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는 그 시간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단 1초라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 시간 변화 데이터라고 했고 과거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기계학습 딥러닝과 같은 다소 복잡한 알고리즘이 실제 복잡한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예측하는지 그죠? 그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고 시계열 예측과 기계학습 딥러닝 간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분석 단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가 달라지고 시계열 알고리즘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시계열 데이터의 전처리에 앞서 시계열 처리,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인덱스라는 데이터가 어떤 특징이 있고 파이썬에선 어떻게 시간 데이터 또는 시간 정보를 핸들링하는 건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시계열 전처리 실제 시간 패턴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 단순히 시간 특징을 추출하고 반영하는 것, 즉 시계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제 단순히 변수들의 컨트롤이 아니라 제가 시계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샘플, 즉 변수들 말고 실제 샘플들 간의 관계성, 샘플들의 내부 그리고 외부 시간으로 확장했을 때 그 관계성에 집중하는 것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선 변수들만 확인했죠. 이 관계성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이 로우, 샘플들에 대한 관계성 알기 위해선 변수보다 인덱스 관점이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덱스가 주로 시간 정보일 텐데 그 시간 정보 인덱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시간 정보를 다루는지 이걸 인덱스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제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콜앱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석을 풀고 이렇게 실행하신다면 이 파일을 어태치 하신 다음에 아래 코드 실행하시면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로컬 PC에 실행하신 분들은 실제 아래에 있는 제가 강의절에 포함되어 있는 Food Agriculture Organization UN 풀리어 되어 있죠. 이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에서 실제 일부 변수만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총 2만 개 넘는 로우와 실제 24개의 컬럼이 있죠. 이렇게 컬럼이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를 간단히만 보면 국가명 축약어, 국가 코드 숫자, 국가명,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해서 음식 코드, 음식 또는 사료 코드, 음식인지 사료인지, 그리고 생산된 양이 얼마인지, 그 생산된 위치가 지도상에 어디인지, 그리고 연도별 생산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시간 데이터 인덱싱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과 4장과 5장 이 세 가지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간 인덱스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 3장에서는 좀 더 인덱스에 집중이 되어 있는 처리라면 실제 4장과 5장은 시계열 정보, 시간 정보가 담겨있는 인덱스를 활용해서 좀 더 정보, 다른 변수, 다른 데이터의 특징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어떤 변수를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일단 인덱스가 시간 정보로 반영되어 있어야지 특정 시간에 따라서 다른 변수를 뽑아오든 뭘 하든 하겠죠? 따라서 그 3장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인덱스 처리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 데이터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변수의 분류는 질적 변수, 양적 변수, 아니면 숫자, 문자, 아니면 범주형, 연속형, 이런 값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시간 데이터는 사실 어디에 속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문자인 것 같기도 하고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시간 데이터는 범주형, 연속형 이외에 다른 변수의 유형을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날짜 정보 또는 시간 정보, 그러한 데이터는 그 어디에 속하기가 좀 애매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시간 데이터라고 별도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변수 또는 시간 데이터는 시계열, 타임 시리즈 또는 시퀀스, 타임 시퀀스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시간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분석 문제는 실제로 시간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시간 패턴을 미래를 알 수 있는 무슨 신이 아닌 이상 많은 분석가들에게 사실 이런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데이터 분석이고, 실제 시간 변수, 시계열 또는 시퀀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관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간 정보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생성하는가, 크게 봤을 때 시간 정보 생성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트 타임이란 모듈이 있고 판다스 모듈을 통해서도 시간 정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타임이란 모듈을 닉네임 DT로 불러온다면 그 DT 내부에 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 월, 일 등을 지정하면은 이런 시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시간, 분, 초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스를 사용해서, 판다스는 내부적으로 타임 스탬프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 연도 하이픈 month 하이픈 day, 그리고 t, hour, 땡땡 minute, 땡땡 second,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시간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래 코드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데이트타임 모듈은 DT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딩을 하고 DT 내부에 데이트타임 함수, 그래서 2108년 11월 4일 13시 30분 59초라는 형태로 콤마를 기반으로 넣어주면 실제 그 값은 출력해 봤을 때 dt.datetime, 실제 데이타임 모듈에서 데이타임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다소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것을 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문자화 시키면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에서 특정한 값만 별도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10을 경계로 날짜 정보 그리고 시간 정보로 분리할 수도 있겠죠. 또한 그리고 스트링 포맷 타임의 약자인 strfti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문자로 되어 있는 시간 정보를 내가 원하는 다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뒤에 쓰고 있죠. %y, %m, %d 대신에 %d, %m, %y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은 표시 형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괄호 안에 따옴표에서 %w라고 한다면 내가 지정한 이 날짜는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출력해 줍니다. 예전에 저는 실제로 날짜 정보를 보면서 몇 요일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파이썬에게 특정 날짜에 대해서 무슨 요일이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0을 출력하면서 월요일은 1 이런 식으로 출력해 줍니다. 또한 이뿐 말고 %w 대신에 %u, %large w 이런 옵션도 지원합니다. 실제 %u는 일요일이 주의 첫 번째 날짜로 반영, 그리고 w는 월요일이 주의 첫 번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이 날짜가 몇 번째 주차인지, 1년은 보통 52주, 53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번째 주차인지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 기준이냐 월요일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datetime 함수 모듈을 통해서 날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판다스 내부의 타임스탬프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 정보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포맷은 앞서 봤던 연도-month-1 t하고 시간 분 1입니다. 초이죠. 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반영된 값은 타임스탬프 형식이다. 그리고 날짜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식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내부 t가 사라져 있죠? 구분자처럼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문자화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할 수 있고 당연하게 문자이기 때문에 특정 값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시간 정보이기 때문에 datetime 함수와 마찬가지로 실제 strftime을 통해서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 %w, %u, %large w를 통해서 요일과 주차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실제 두 가지의 우리가 데이타임 그리고 판다스를 통해서 만든 날짜 정보를 출력하면 이렇게 형태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그런데 실제 형태가 기능상 차이가 별로 없죠. 즉, 기능상 차이가 없는데 아무거나 써도 사실은 거의 무관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보기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데이타임을 타임스탬프로 또는 타임스탬을 데이타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데이트 타임 형태를 그 값을 판다스의 to date time이라는 함수를 통과시키면 타임스탬프로 변경됩니다. 또는 애초에 타임스탬프 값을 to pi date time 이라고 반영해주면 실제 데이트 타임 모듈에 있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짜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뭐 문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이 데이트 타임 형식이든 타임스탬프 형식이든 실제로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트란 함수를 통해서 실제 어떠한 형태든 날짜까지만 포함해서 출력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타임 함수를 통해서 타임만 출력도 가능하고 now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 지금이 날짜 정보, 시간 정보가 어떠한지 함께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시간 데이터 정보를 생성해 보았고 우린 이 정보를 사용해서 실제로 시간 인덱스 생성해 볼 거고요. 이 시간 인덱스를 데이터에 한번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좀 더 파생적인 내용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인덱스 생성하려면 위에서 봤던 이런 날짜 정보를 무궁무진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죠. 필요한 만큼. 그쵸? 그리고 이 타임스탬프 또는 데이타임은 형태나 사용 방식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쵸? 그리고 특정 시간 정보 변수를 시계열 타입으로 변환하거나 인덱스로 사용할 때는 데이타임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에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무언가 그냥 인덱스가 아니라 데이트 타임 형식의 인덱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 인덱스는 통상 여러 가지의 타임스탬프 형식이 여러 가지 쌓여있는 시퀀스겠죠. 그러한 인덱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인덱스 정보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매우 수고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두 가지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판다스에서 date range라는 함수, 그리고 판다스에서 to date time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 특정 범위의 인덱스를 쉽게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애초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보면 애초에 숫자 형태였죠. 그런데 판다스에서 데이트 레인지, 특정 레인지에 해당되는 데이트를 생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 날짜 그리고 피리오드 몇 개 필요합니까? 실제 우리는 데이터의 로우 개수 또는 샘플 개수만큼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쉐입의 0번째만큼 생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준 날짜부터 이렇게 총 21,477개의 인덱스가 바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프리퀀시까지 이렇게 D라고 써있는 건 일별 데이입니다라고 함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표시입니다. 자, 프리퀀시는 향후 이론에서 그리고 실습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트 레인지 봤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의 값을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의 값, 첫 번째 값을 뽑아왔더니 타임스탬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실제 데이트 타임 인덱스는 내부에 기록된 값이 타임스탬프다 라고 했었죠.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데이트 타임, 데이트 레인지 함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점 대비 10개 필요한데 나는 간격을 5일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5일 단위. 그럼 이렇게 1일, 6일, 11일 이렇게 생성됩니다. 또한 1W라고 하면은 1주 간격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W에
W가 기본적으로 주별 데이터인데 FRI, Friday죠? Frida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요일 기점으로 특정 간격, Friday마다 시간 인덱스가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고 또는 수요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요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옵션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겠는데 굳이 실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죠. WOM 그리고 to went 되어 있죠. went. 이것은 매월입니다. 특정 요일 간격인데 두 번째 특정 요일 간격이에요. 두 번째 수요일 간격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월별인데 그래서 월별 데이터인데 두 번째 수요일 날짜 13일, 10일인가 봅니다. 이렇게 생성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세 번째 금요일 간격도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 금요일. 자, 이뿐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지원합니다. 프리퀀시에서 M, 월말입니다. 월말. 먼슬리인데 그냥 M을 쓰면 월말 의미하고 그래서 실제로 31일, 28일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MS를 쓰면 실제로 월초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Q, QS, BQ, BQS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뿐 아니라 A, AS, BA, BES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약간은 미세하게 좀 더 정교한 근무일을 반영하던가 그렇지 않던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 날짜를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시간 인덱스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 또는 판다스의 to date time 함수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앞서서 만들었던 시간 인덱스를 직접 데이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통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앞서 배웠던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 함수로 생성된 인덱스를 반영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데이터에서 날짜 정보를 반영한 변수가 있다면 이것을 pandas to datetime으로 변경하면 실제로 이 변수에 있는 값들을 인덱스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 변수명으로 반영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에 setIndex 함수를 통해서 특정 변수명을 생성해주면 이 변수의 값들이 인덱스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inputTrue 함수를 통해서 실제 값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아래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로딩했던 데이터를 df 테스트로 복사를 우선 했습니다. 인덱스를 변경할 거기 때문에 옵션상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 함수를 통해서 기준점 개수를 만들었고 이를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덱스가 숫자가 아닌 날짜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임의로 시간 정보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생성한 인덱스 이렇게 판다스에 데이트 레인지 써도 되는데 제가 그냥 특정 기준점 그리고 끝의 날짜를 통해서 시작과 끝점 형태를 통해서 동일하게 함수를 만들어서 생성해 본 거예요. 그래서 데이타임 불러오고 시작 날짜, 끝의 날짜, 그리고 기간만큼 계산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만든 인덱스 마찬가지 dftest2라고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만든 인덱스를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하죠. 즉 판다스에 데이트 렌즈로 만드나 아니면 우리가 별도 함수에서 만드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같은 데이터일까요? 자, 확인을 위해서 제가 아래에서 자, 두 개의 데이터 복사해서 만들었죠? 첫 번째의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데이터는 분명히 동일한 인덱스였는데 결과가 다소 이상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인덱스는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냥 인덱스예요. 근데 내부 값은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눈엔 똑같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컴퓨터에게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첫 번째는 단순히 데이트 타임 인덱스일 뿐만 아니라 형태가 데이트 타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모양은 날짜인데 인덱스라고 되어 있고 형태가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형태만 날짜 모양일 뿐 컴퓨터는 이것을 날짜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우리 눈에 날짜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의 특정 인덱스의 범위 실행하면 이렇게 출력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특정 문자의 범위 마찬가지 출력은 됩니다. 출력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덱스의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 똑같은 값에서부터 다음 값까지 인식한 거예요. 즉 앞에 것은 날짜로 인식해서 기간을 뽑았다면 두 번째는 그냥 동일한 형태의 인덱스 위치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에서 2150이라고 치면 자동적으로 365개의 로우가 뽑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동으로 2150년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뽑힌 거예요. 즉 날짜, 시간 정보 인식하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연도만 넣으면 연도 데이터만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365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데이터에 동일하게 연도로 반영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문자는 인덱스 어디에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날짜 인식이 아니라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 눈엔 날짜지만 실제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날짜로 다루는 게 아니라 문자로 다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실제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D타입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데이트 타임, 두 번째는 문자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문자로 만든 인덱스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변수로 만들어서 넣었죠? 이것은 실제 인덱스가 아니라 맨 끝에 보시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변수로 만든 거예요. 변수로. 근데 이것은 문자였죠?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그럼 이런 문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실제로 분명히 이 두 번째 데이터의 D타입은 문자였습니다. 문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자라고 해도 판다스에서 제가 앞에서 두 번째 표시가 있다고 했죠. 저만 올라가 보면 이렇게 두 번째
데이트 레인지에 인덱스를 넣을 수는 없는데 특정 변수가 있다면 이걸 판다스에서 날짜로 변경한 다음에 그 변수를 set index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뭘 할 거냐면, 자, 분명히 문자 변수인데 이걸 판다스의 to datetime으로 바꿔주면 이 변수는 실제로 datetime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형태가. 그렇죠. 쉽게 바뀝니다. 그럼 이것을 set index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덱스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반영된 인덱스는 원래 첫 번째 데이터와 같이 동일하게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의로 만든 문자라고 해도 그것을 판다스의 데이트 타임 함수를 통해서 날짜 형태로 바꾸고 이걸 인덱스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이 전부일까요?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set index를 통해서 변수를 인덱스로 넣는 것까지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끝에 보시면 frequency가 n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데이터는 분명히 frequency가 day의 약자인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죠? 뭐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이게 무슨 차이죠? 자, 이런 겁니다. 데이트 타임으로 동일하게 인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문자를 날짜로 바꾸긴 했어. 그런데 이게 프리퀀시가 일별 데이터인지 월별 데이터인지 난 그걸 모르겠어 라는 것입니다. 아니, 컴퓨터 왜 이렇게 멍청해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단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알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적으로 최대한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시간 정보의 빈도, 프리퀀시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컴퓨터가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프리퀀시를 우리가 반영해줘야 됩니다. 방법은 asFreque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sFrequent라 해서 d라고 하면 day로 반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동일하게 프리퀀시가 d, 두 번째도 동일하게 프리퀀시가 d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앞서 만든 인덱스, 바로 인덱스 넣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문자 형태의 정보라면 이걸 판다스의 to datetime으로 변경하고 set index를 통해서 반영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frequency를 통해서 빈도까지 설정해주면 완벽하게 똑같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드리고요. 자, 그래 실제로 간단하게 생산량 시계열 시각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에서 2013년 생산량을 플롯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린 분명히 특정 변수에 해당되는 시리즈만 뽑아서 플롯을 했는데 뭐가 달라졌죠? X축. 바로 데이트 타임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숫자 형태가 아니라 날짜, 시계열 인덱스 적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시각화에도 날짜 정보가 자세하게 들어가서 좀 더 가독성이 좋아지고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데이터에도 시계열 인덱스를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시계열 인덱스를 데이터에 적용했죠. 실제로 데이트 레인지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특정한 변수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면 정확하긴 한데 만약에 특정 변수를 반영할 경우에 분명히 변수의 데이터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실제 데이터에서는 시간 정보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복된다는 것은 특정 시간, 특정 날짜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되지 않은 그룹 바이를 통해서 실제 특정 날짜에 대한 독립적인 유니크한 값으로 재계산을 통해서 실제로 값을 선택하여 출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서 isUnique를 통해서 인덱스가 유니크한지 true, false를 통해서 출력해 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false라면, 유니크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날짜에 대해서 그룹 바이 해야 됩니다. 이를 레벨 0이라고 하면 실제 인덱스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해줍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변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룹 바이가 되는데 만약에 특정 날짜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개면 이것을 하나의 값으로 바꿔야 돼요. 그쵸?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이걸 평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값을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메서드에서 first라고 한다면 특정 날짜에 중복된 값이 있으면 첫 번째로 등장한 값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은 값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활용하면은 그룹 바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first, last, min, max, min처럼 여러 가지의 시계열 정보에 대한 특성도 함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RSL은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중복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10개를 만들고 3일과 7일을 중복해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append, 추가했다는 겁니다. 추가해서 반영해서 아래와 같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든 인덱스를 사용해서 하나의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런데 이 두 날짜는 앞에서 중복이죠. 그쵸? 우리 눈에 중복입니다. 따라서 df 테스트의 인덱스가 유니크합니까? 아니라고 뜨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nUnique 함수는 유니크한 것의 개수 함수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인덱스의 크기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유니크는 10개일 것이고 실제 인덱스 개수는 12개죠. 따라서 false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룹 바이를 통해서 유니크한 날짜로 정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카운트 함수를 쓰면 각 날짜에 대해서 데이터가 몇 개인지 나옵니다. 3일과 7일이 2개라고 정확하게 뜨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월 3일 값이 2개죠. 예를 들어서 2일과 3일과 3일에 대해서 2와 10입니다. 두 가지이죠. 이 두 개를 하나의 값으로 바꿔야 돼요. 평균이라고 하면 2와 10이기 때문에 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평균 또는 first 하면 첫 번째 2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last 10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특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애그리게이션을 통해서 first, last, min, max, min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3일 보시면 first 2, last 10, min 2, max 10, 평균 6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특성까지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계열 인덱스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지만 당연히 없는, 누락되는 오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죠. 날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 데이터는 비즈니스 데이, 근무일, 공휴일, 국가 공휴일 이런 건 다 빠져 있죠. 이런 것만 데이터가 있지 공휴일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계열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 채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식은 무엇이냐? 물론 실제 거래가 없는데 왜 데이터를 채웁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영향력을 보고 싶어요. 주식 간의 거래에 대해서. 그런데 한 국가는 날짜가 있는데 다른 국가는 날짜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비교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임의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락된 값을 임의로 채워놓은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시간 빈도, 시간 프리퀀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설정이 필요하고 리샘플 함수를 통해서도 쉽게 누락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데이터의 시간 인덱스에서 누락이 존재할 때 처리할 수 있는지 제시해 놓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시간 빈도 설정, 리샘플 함수를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바로 그 내용인데,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as frequency 함수로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method 또는 fill val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 있는 파라미터인데, 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실제로 누락된 값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채울까요? 또는 어떤 값으로 채울까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분명히 이것은 빈도 설정하는 함수인데, 빈도 설정과 동시에 누락된 값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의 리샘플 함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특정 프리퀀시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프리퀀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프리퀀시를 선택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인지 as 프리퀀시와 샘플링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프리퀀시 반영되었다면 어떠한 값, 예를 들어서 평균 또는 첫 번째 값 또는 마지막 값, 어떤 함수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값을 채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흔히 누락된 값, 흔히 결측치라고 하는 NaN을 제거하는 함수인 fill NA 함수를 써서 통상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method value 파라미터가 있는데, method를 통해서 fill NA 함수가 어떤 방법으로 결측치를 채울 것인가 또는 어떤 값으로 채울 것인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 셀을 보시면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생성해 놓았습니다. 자, 1일, 2일, 3일이 빠져 있고 4일, 5일, 6일, 7일이 빠져 있고 8, 9, 10일입니다. 그렇죠? 두 개의 시간 인덱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든 인덱스를 사용해서 시리즈 데이터의 인덱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래와 같이 만약에 데일리 데이터니까 as frequency D라고만 하면, 이렇게 빈도 설정만 하면 알아서 비어져 있는 값은 결측치를 의미하는 NaN 값을 채워 넣어줍니다. 쉽죠? 이렇게 쉽게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빈도 설정만 하면 누락값을 알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측치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실제 결측치를 채울 필요가 있겠죠.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소드를 쓰는 방법 또는 fill value를 통해서 특정 값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 메소드는 실제로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ffill이라는 것은 forward fill입니다. 즉 앞에 있는 값을 사용해서 뒤에 값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반대도 있겠죠. bfill도 있습니다. backward fill입니다. 즉 뒤에 있는 값으로 앞에 값을 채운다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울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과거의 값으로 미래 값을 채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bfill을 쓰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값을 과거로 채우는 것이 맞지가 않죠. 통상 forward fill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fill value 결측값이 있다면 10으로 채워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일과 7일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일리로 빈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데일리가 아니라 hourly로 시간을 프리퀀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데일리 프리퀀시가 hour 프리퀀시로 바뀌어 있고 실제로 정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축에는 결측치가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30t, 30분이라는 값이겠죠.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사이 값은 결측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결측치는 특정 값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as frequency 이외에 resample 함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덱스 누락된 값 3일과 7일 값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샘플을 통해서 데일리라고 반영을 해주면 실제로 데일리 기준의 샘플링이 되고 그 중에서 몇 번째 어떤 함수 기능을 통해서 값을 가져올까요? 첫 번째 값을 가져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실제로 샘플링에서 여러가지 값이 있더라도 혹시나 3일에 여러가지 시간 정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3일 값 또는 2일 값, 1일 값 만약에 여러가지 시간축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로 등장한 값을 값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fillNA 함수를 통해서 forward fill, backward fill이죠. 이 기능을 통해서 값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forward fill은 앞에 있는 2일 날짜 값을 3일로 채운다. backward fill은 뒤에 있는 4일의 값으로 3일을 채우는 것입니다. 또는 특정한 값을 채우는 함수를 통해서 결측지 대신에 10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샘플 함수를 통해서 hourly 또는 30분 간격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 fillNA 함수를 통해서 특정 값으로 결측치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인덱스의 누락 처리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우리가 시간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에 실제 인덱스로 반영을 했는데 인덱스가 중복일 수도 있고 또는 누락된 인덱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시간 데이터의 인덱스 처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